일론 머스크가 사이버캡 숨겨진 기능 드디어 공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조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그것도 사이버캡에 대해서요. 2026년 1월 2일, 그러니까 불과 4시간 전에 터진 소식인데요. 머스크가 직접 나서서 엄청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뭐냐고요? 이 차에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와, 진짜 심장이 두근거리는 발언 아닙니까? 일단 사이버캡이 뭔지부터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녀석은 테슬라가 만들고 있는 완전 자율주행 차량이에요. 그냥 자율주행이 아니라 아예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처음 공개된 건 2024년 10월이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위 로봇 행사에서 깜짝 등장했죠. 그때 다들 입이 떡 벌어졌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 사이버캡이 왜 중요하냐? 테슬라의 미래 성장을 책임질 핵심 무기 중 하나거든요. 테슬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세요? 그냥 자동차 회사가 아닙니다. 요즘 테슬라는 AI 회사, 로봇 회사로 변신하고 있어요. 자동차는 그냥 시작일 뿐이고 진짜 목표는 훨씬 더 크죠. 그 큰 그림의 중심에 바로 이 사이버캡이 있는 겁니다. 이 차량이 올해 안에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건데요. 완전 자율주행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를 가능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라이드 헤일링이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우버나 택시 같은 서비스인데 운전자가 아예 없다는 게 차이점이죠. 물론 테슬라의 다른 차량들도 이런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할 수 있겠지만 사이버캡은 좀 특별해요. 얼마나 특별하냐고요? 이 친구는 아예 처음부터 운전대가 없어요. 페달도 없습니다. 완전히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차에 타는데 운전대도 없고 브레이크 페달도 없다? 처음엔 좀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바로 완전 자율주행의 진짜 모습입니다. A지점에서 B지점까지 탑승자는 그냥 앉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 책임도 아무 조작도 필요 없어요. 탑승 인원은 1명에서 2명까지 가능합니다. 왜 2명까지만 태우냐? 테슬라가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전략적 결정이거든요. 실제로 대부분의 라이드 헤일링, 그러니까 우버나 택시 이용 통계를 보면 2명 이하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혼자 타거나 둘이 타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테슬라는 여기에 집중한 겁니다.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거죠. 차 안에는 가운데 터치 스크린이 있어요. 여기서 뭘 할 수 있냐? 차량 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화 볼 수도 있고 음악 들을 수도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겠죠. 운전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동 시간이 온전히 4시간이 되는 거예요. 출퇴근길이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즐거운 시간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놀라운 기능이 하나 더 있어요. 무선 충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위로봇 행사에서 이미 시연했던 기능인데요. 충전 케이블을 꽂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충전 패드 위에 차를 세우면 알아서 충전되는 거죠. 완전 자율주행 차량이니까 사람이 직접 충전 케이블을 연결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무선 충전이 필수적인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에요. 공개된 정보들이죠. 그런데 머스크가 이번에 X에 올린 포스트에서 뭐라고 했냐? 이 차에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숨어 있다고 한 거예요. 와, 이거 진짜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올해 안에 생산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테슬라가 아직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은 기능들이 한참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숨어 있을까요? 머스크의 말투를 보면 그냥 작은 개선 사항이 아니라 정말 혁신적인 기능들이 숨어 있다는 느낌이 확 오거든요. 조이 클랜더라는 기자가 이 소식을 보도했는데요. 2026년 1월 2일자 기사예요. 테슬라 관련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이라 신빙성이 높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머스크가 직접 말한 거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숨어 있을까요? 기사에서 추측하는 내용들을 한번 볼까요? 일단 탑승자들에게 완전히 자율적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모든 것들이 포함될 거라고 해요. 시작부터 끝까지 말이죠. 온도 조절 시스템, 그러니까 에어컨이나 히터 같은 것들도 아마 자동으로 최적화될 거예요. 탑승자가 선호하는 온도를 학습해서 알아서 맞춰주는 거죠. 여름에 타면 시원하게, 겨울에 타면 따뜻하게, 내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차가 알아서 해주는 겁니다.
비상 시스템도 분명히 들어갈 거예요.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날 것 같거나 탑승자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차가 스스로 판단해서 대응하는 시스템 말이죠. 자동으로 119에 연락한다거나 장 가까운 병원으로 경로를 변경한다거나 하는 기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에서는 더 많은 것들이라고 애매하게 표현했는데요. 이게 진짜 궁금한 부분이에요. 더 많은 것들이 뭘까요? 테슬라가 지금까지 보여준 혁신을 생각해보면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뭔가가 있을 것 같거든요. 기사에서는 사이버캡이 테슬라의 가장 스마트한 차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지금 테슬라 라인업도 이미 엄청나게 똑똑하거든요. 극도로 지능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이고 직관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사이버캡은 그것보다 더 스마트하다? 상상이 안 되죠? 생각해보세요. 현재 테슬라 모델 S, 모델 3, 모델 X, 모델 Y 이 차들도 이미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앞서가는 기술들을 탑재하고 있어요. 오토파일럿이 있고 풀 셀프 드라이빙 기능이 있고 거대한 터치 스크린으로 모든 걸 조작할 수 있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계속 발전하고요. 근데 사이버캡은 그보다 더 나아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더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도 AI 통합 수준이 완전히 다를 거예요. 지금까지의 테슬라 차량들은 운전자를 보조하는 개념이었다면 사이버캡은 아예 운전자가 없으니까 AI가 모든 걸 책임져야 하거든요. 그리고 머스크는 테슬라를 단순한 자동차 회사에서 AI와 로봇 회사로 전환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테슬라는 자체 AI 칩을 개발하고 있고 도조라는 슈퍼컴퓨터를 구축하고 있어요. 옵티머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도 만들고 있죠. 이 모든 게 연결되는 겁니다. 사이버캡에는 아마도 이런 AI 기술들이 총 집약되어 들어갈 거예요. 차량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로봇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스스로 판단하고 학습하고 진화하는 로봇이죠. 위 로봇 행사 이름도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아이작 아시모프의 아이 로버트를 패러디한 건데요. 테슬라가 로봇 산업의 미래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이버캡은 그 첫 번째 결과물인 셈이죠. 올해 안에 생산에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몇 달 안에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될 겁니다. 테슬라는 보통 생산 직전에 세부 사양을 공개하거든요.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추측하고 상상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게 또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개인적으로 예상해보자면 아마도 차량 내부 센서 시스템이 엄청날 것 같아요. 탑승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거죠. 예를 들어 탑승자가 피곤해 보이면 조명을 어둡게 하고 좌석을 편안한 각도로 조절해 준다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으면 차분한 음악을 틀어준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보안 시스템도 엄청날 거예요. 운전자가 없으니까 탑승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차량 외부와 내부를 모니터링하는 카메라들, 위험 상황을 감지하는 센서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 대응하는 시스템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승객 맞춤형 경험도 제공할 것 같아요. 테슬라 앱과 연동해서 내가 선호하는 온도, 음악, 좌석 위치 같은 걸 미리 설정해 놓으면 내가 탑승하는 순간 모든 게 내 취향대로 세팅되는 거죠. 호텔 방에 들어갔을 때 내 이름이 적힌 웰컴 메시지가 있는 것처럼 사이버캡도 나를 맞춤형으로 환영해 줄 거예요. 엔터테인먼트 시스템도 단순히 영화나 음악만 제공하는 게 아닐 것 같아요. 아마도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 기능도 들어갈 수 있어요. 창문이 디스플레이가 되어서 지나가는 건물에 대한 정보를 보여준다거나 게임을 할 수 있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생산성 도구도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동 시간을 업무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노트북 연결이나 화상회의 기능 같은 게 최적화되어 있을 수 있죠. 접이식 테이블이나 충전 포트 같은 물리적 편의 시설도 숨어 있을 거예요. 머스크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숨어 있다고 한 건 단순히 기능 몇 개 추가했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경험을 제공한다는 뜻일 겁니다. 자동차의 개념 자체를 바꾸는 거죠. 지금까지 자동차는 운전하는 도구였어요. 하지만 사이버캡은 이동하는 공간이에요. 내 개인 공간이자 휴식 공간이자 업무 공간이자 엔터테인먼트 공간이 되는 거죠. 이동
교통수단이 아니라 생활 공간으로 진화하는 겁니다. 테슬라의 비전은 언제나 우리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전기차가 대세가 되기 전에 전기차를 만들었고, 자율주행이 현실이 되기 전에 자율주행을 개발했죠. 사이버캡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혁신적인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몇 달이 정말 기대되네요. 테슬라가 어떤 숨겨진 카드를 꺼내놓을지,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바꿀지 지켜보는 게 너무 흥미진진합니다. 여러분은 사이버캡에 어떤 기능이 숨어 있을 것 같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최신 테크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태조가 계속해서 재미있는 소식 가져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